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요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요. 하락의 시작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장인지 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항상 기억해야 될 점은요. 이렇게 비관론이 팽배할 동안에도 기회는 항상 있었다는 점이고요.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시장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또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성공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아무래도 좀 비용적으로 부담이 있는 만큼 부동산 투자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탄탄한 계획들 저희가 세워드릴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1, 2부로 나눠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외에 두 가지의 물건이 일부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마포구 창전동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고요. 이어서 마포구 합정동 다세대 주택까지 여러분들 방송 보시다가 물건에 관해서 궁금증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하단에 보이시죠? 02-2638-3994 무료로 도움 드리고 있고요. 문자는 유료 100원이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찬찬히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오네요. 시작해 볼게요. 네, 부동산 오네요. 오늘 수요일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핵심 이슈와 또 물건, 매물 소개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모셔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미디어그룹의 박준현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디어그룹 박준영 소장입니다. 오늘은 용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사실 지금 이제 뉴욕의 허드슨 야드나 런던의 카나리 워프 같은 낙후된 도시를 중심 도시로 만들려는 서울시의 전략이 용산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업일 텐데요. 지금 여의도공원의 약 2배, 50만 제곱미터의 땅이 10년 전에 민간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이제 뭐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제 무산이 됐었죠. 이번에는 이제 민간에서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공공과 민간이 이제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공공에서 지금 이제 지하도로, 공원, 그리고 이제 인프라들, 기본 인프라들, 그리고 뭐 지하철 이런 것들을 이제 일단은 이제 기반을 마련을 해주고요. 마련된 택지를 민간에다가 분양을 해줌으로 인해서 창의적인 건축물을 이 지역에다가 이제 세우려고 하는데요. 이유는 지금 이제 용산은 국제도시로 이제 발돋움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공공과 민간이 합작으로 사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전과 같이 이제 무산되는 일이 없이 좀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뿐 아니고요. 이 용산에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적용이 될 텐데요. 지금 이제 롯데월드, 롯데타워 같은 경우에 용적률이 한 600%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1,500%까지 용적률이 완화가 될 예정인데요. 지금 이제 입지 규제 최소 지역까지 지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용적률이 최대 1,700%까지 완화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높은 건물이 용산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이 사업이 조금 더 활력을 찾았습니다.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존에도 굉장히 교통편이 좋았는데요. 1호선, 4호선, 6호선 등이 이제 용산을 지나고 있고요. 추후에 이제 GTX A 노선, B 노선 그리고 신분당선까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총 8개의 노선이 용산을 지나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교통의 요충지는 용산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추후에 다른 노선들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용산을 관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노선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용산 정비청 부지가 이제 여기인데요. 지금 여기가 15만 제곱미터에 15만 평 정도의
이제 부지인데요. 이 주변으로도 이제 좀 확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제금융도시로서의 여의도가 지금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지금 규제가 많이 묶여 있기도 하고요. 국제금융도시로서의 취지에 맞는 사업들에 대해서만 좀 허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여의도까지 발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용산과 여의도와의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체크를 하고 넘어가셨을 때 조금 더 우리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호재라든지 수혜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더 안전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용산국제업무지구는요, 4가지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스마트 도시,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크 도시라고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 기술력이 집중돼 있는 전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이 다 모이는 최대의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과학 기술들을 접목을 시켜서 만드는 도시로서 최초의 도시가 될 예정입니다. 융복합 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지금 이제 이 용산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해외 자본들이 용산으로 몰리게끔 하겠다라는 서울시의 이제 목표가 좀 돋보이는 이제 부분인데요. 해외 자본이라든지 글로벌 기업들을 이제 용산에다가 유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업들은요, 아무 기업이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중국과 같지 않게 땅이 좁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술에 이제 한계를 두고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소들 이런 부분들만 이제 용산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이제 지금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유치가 된다라고 한다면 해외 주재원들도 또 우리나라에 머물 수 있어야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생활 인프라까지 조성을 해서 자족 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국제 의료시설이라든지 국제 교육시설 등이 이제 용산으로 같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여기서 또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해외 주재원들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이제 기술력을 가진 노동력, 인력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고액 연봉을 가지고 있는 이제 해외 이 주요 인재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고액 연봉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생활 인프라들이 굉장히 고퀄리티로 이제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인프라들이 조성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역 내에서의 수요뿐만 아니고요. 지역 외부에서의 수요 또한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용산의 가치가 이런 인프라들에서도 좀 부각이 될 것이다라는 점도 이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입체 도시인데요. 우리나라 가장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이제 용산이기 때문에 이 용산으로 모든 노선들이 이제 다 지나게 되어 있는데요. 도로 같은 경우에도 철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5개의 노선이 지나고 있는 용산에요. 3가지 노선이 추가되어서 총 8개의 노선이 지나게 되는데요. 앞으로 만약에 노선이 추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용산에 지나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8개에서 좀 더 많은 노선들이 이제 용산을 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용산에는 하나의 더 노선이 있죠. UAM 노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게 뭐냐면 상업용 드론 택시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용산에서 공항까지 뭐 다이렉트 라인으로 오고 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상용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잠시 수서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우리나라를 잇는 철도 대신에 이제 UAM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고요. 지금 이제 UAM 노선에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점은 이 상용화가 됐을 때 창동, 연신내, 뭐 양재 등으로 이제 더 이어질 수 있다, 확장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GTX 노선과 겹쳐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더블 역세권이라든지 트리플 역세권을 가진 역들이 있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GTX 그리고 UAM까지 들어온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한 번씩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셔야만 추후에 우리가 이 개발이 진행이 됐을 때 혹은 이런 이제 서비스가 이제 시행이 돼서 상용화가 됐을 때 이런 점들을 우리가 미리 예견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부동산은 시간과 자본의 투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은 체크하셔서 넘어가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감도인데요. 지금 이쪽이 원효로고요. 원효로를 따라서 우측으로 지금 정비창 부지가 있습니다. 근데 좌측으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개발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이제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요, 사실 이제 정비창 부지는 정부 땅이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민들의 동의를 거쳐서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기가 개발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따지기에는 아직 섣부르고요.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개발이 될 예정이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용산이 가장 큰 이슈로 이제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요, 이 서울의 3도심이 있죠.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 노후된 건물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성장이 많이 정체가 됐습니다. 건물들에 대한 이제 월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건물들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월세 비율, 그러니까 자본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섬이기 때문에 가용 공간이라든지 확장의 한계성이 좀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죠. 용량의 부족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화도가 너무 높다는 거고요. 이런 세 가지 도심들의 기능을 분산을 해줘야 될 텐데 이거를 외딴 지역에다가 도심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분산이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심부인 용산밖에 선택지가 없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은 시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발전 속도,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예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3도심에 대부분의 중심 사업체라든지 일자리들이 몰려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중구, 종로구, 그리고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영등포구, 마포구 여기에 있는 사업체들을 분리를 시켜서 좀 분산을 시켰을 수 있는 지역이 용산인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새로운 역할, 테크 도시로서의 기능 또한 이제 추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15만 평 정도의 규모는 어떻게 보면 좀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퍼져 나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퍼져 나가는 지점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될지 그런 부분들도 용산 이 사업 계획을 봤을 때 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좀 집중하셔서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국제 테크 도시가 들어가는 거고요.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국제 금융 도시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금융과 기술은 서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연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강 중심의 글로벌 혁신 코어를 조성하는 게 대표적으로 지금 여의도와 용산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만약에 용산 개발과 여의도 개발을 이제 집중해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두 지역 간의 연계성을 가졌을 때 거기서 받는 수혜 지역이 어딘지 아니면 교차 지역이 어딘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셔야 될 텐데요. 지금 용산에서의 이제 반경과 여의도에서의 반경을 이제 봤을 때 지금 이제 교차되는 지역이 마포 지역하고 동작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구도심, 광화문, 중구 여기 이 지역까지의 이제 또 반경을 보자면은 서대문과 마포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도심, 여의도, 강남 세 개의 구도심 지역에서 용산과의 이제 교차점을 찾아내는 것도 찾아내서 좀 거기에 맞는 사업성이 얼마만큼 수혜가 올 수 있을지를 분석해 보는 것도 좀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고려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이 용산 개발에 있어서 이제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을 네 가지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의도 영등포 지역입니다. 사실 여의도는 아직 개발이 안 됐기, 개발 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좀 만약에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선점에 서서 들어가시면은 좋으실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묶여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쉽지 않으시다라고 한다면은 여의도와 가까운 영등포 지역 또한 이제 수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정비창 부지고요. 원효로 1동, 2동이 있는데요. 원효로 1동, 2동도 이제 지금 이 정비창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고 이 정비창 개발 부지가 확장을 하는 데에도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원효로 1동, 2동도 굉장히 이제 가치는 높지만 사실 지금 뭐 매물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1동, 2동도 또 새로운 투자처로 또 굉장히 적합할 것 같고요.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용산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셨을 때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마포 같은 경우에는 투자 비용이 좀 비교적 적게 된다. 그런 점에서 좀 이점이 있는, 그리고 또 여의도와 용산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지역, 그리고 교차되는 지역이 마포구다라는 점. 그리고 네 번째, 이태원동 후암동인데요. 이태원동 후암동은 정비정부지와도 굉장히 가깝고 용산 공원과도 굉장히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가 언덕이 많고 골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태원구 후암동을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셨을 때는 임장 활동을 좀 주의 깊게 하셔야만 좀 나중에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중심 지역에 있는 용산으로 오늘 설명을 도움 주셨습니다. 또 많은 다양한 호재들이 또 개발되고 있는 만큼 바로 미래 가치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시점인 만큼 이러한 내용에서 좀 설명을 도움 주셨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이와 관련해서 또 궁금증이나 고민 있으신 분들은 또 세미나를 참여하셔서 개인적으로 여쭤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무료 세미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장소 같은 경우는 9호선 신논현역 3번 출구인데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든든하게 점심 드시고 참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께서 직접 진행을 하실 거고 선착순 10명으로 저희가 제한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원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방송이 진행될 때 빠르게 연락 주셔서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94로 저희가 무료로 전화 받고 있고요. 문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사님께서 직접 선점하신 또 지역들이 궁금한데요. 오늘 지역 두 군데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소장님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마포구 창전동과 합정동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창전동 먼저 살펴보면요. 6호선 광흥창역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시세는 4억 7천에서 4억 9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지금 이제 마포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 광화문, 용산, 그리고 여의도 이 세 개의 지역에서 가장 교차되는 지점이 마포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마포 중에서도 광흥창역은요, 6호선으로 용산까지 이동이 굉장히 편리한데요. 지금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의도랑은 굉장히 거리가 있지 않나? 네. 이 광흥창역은요,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교통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거리가 굉장히 좀 오래 걸렸다라는 단점이 있는데요. 광흥창역에 이 서부 경전철이 들어오게 됩니다. 서부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광흥창에서 여의도까지 한 정거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두 지역 간의 거리가 5분 이내로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에요. 용산과도 가깝고 여의도와도 가까워지는 지역에 이제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광흥창역 주변으로는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도시 개발 정비 사업들도 이제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요. 지금 이제 표시된 지역들을 보면 역세권 도시 정비 개발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 지역인데 역 주변으로 지금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용산 개발과 여의도 개발의 호재뿐만 아니고 추후에 이런 재개발 가능성도 있는 지역이다라는 점까지 참고해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마포구 창전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시세는 4억 7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예상해 봅니다. 지금 전세 시세는 여기는 마포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임차 수익률이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030과 직장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전세 시세는 3억 9천에서 4억 1천만 원으로 조금 높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상 실투자액은 7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마포구 합정동인데요. 지금 합정동 같은 경우에는 망원역 도보로 약 6분 거리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5억 3천만 원에서 5억 4,50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마포를 생각을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지역이 합정동일 겁니다.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마포를 떠올렸을 때 합정동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합정동은 사실 교통편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마포구를 개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합정동부터 개발이 된다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지금 합정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2호선, 공항철도, 서울 6호선, 경의중앙선, 서울 5호선까지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망원역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합정동은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마포에 예전 시장님께서 그 개발 계획을 이제 많이 해제를 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산발적인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마포구에. 그래서 노후화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조금 지금 생기고 있는데요. 합정동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가 이제 많이 진행이 됐고 노후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아주택이라든지 재개발에 대한 확률 또한 좀 높은 지역이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겠고요. 뭐 용산과 여의도의 이제 개발 혜택에 있는 마포뿐만이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 모아주택이라든지 이런 개발의 호재까지도 누려볼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보다 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마포구 합정동이고요. 시세는 5억 3,500만 원에서 5억 4,5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 시세는요. 약 3억 7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상 실투자액은 1억 4,500만 원에서 1억 6,5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조금 안정적인 투자 그리고 용산과 여의도 개발의 호재를 볼 수 있는 지역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마포구 합정동 그리고 창전동 고려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물건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포구 창전동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합정동의 다세대 주택으로 오늘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방송 보시다가 이 두 물건에 관해서 관심이 있다, 궁금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무료 세미나 저희가 앞서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선착순 10명만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꼭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세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네, 무료 세미나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9호선 신노년역 3번 출구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 보실 때 빠르게 미리미리 예약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부에서 저희 용산 지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두 가지 물건까지 살펴봤습니다. 잠시 2부에 돌아와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요, 2부에서는 부동산 핫스팟이라고 불리우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관련된 내용 짚어드리면서 두 가지 물건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아타운으로 저희가 꼽아봤는데요.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서울시 도봉구 창동 이렇게 두 가지 물건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집중 분석 기다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무료 상담 열어놓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물건에 관해서 궁금증이나 고민 있으신 분들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부 부동산 온에어 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모아타운 사업 분석과 또 가치 높은 매물 소개해 주실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이사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야, 네, 태풍도 지나가고 이제 날씨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자, 오늘은 모아타운 요즘 굉장히 또 이 부동산 시장이 사실 굉장히 또 얼어붙고 있는 그런 시장이긴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항상 모르는 장도 있고 또 이렇게 조정하는 장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또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그런 부동산 시장에 이런 하락기, 이런 부분들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동시다발적으로 금리와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차고 넘칠 정도 수준으로 내가 지금 사실 선택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대체 투자처라든지 대체 주거 형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다리는 그런 형태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금리의 영향과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대폭 확대가 된다면 본격적인 하락 장세가 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뭐 지금 현재 금리가 계속해서 뭐 상승하고 앞으로 뭐 빅스텝도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난 한 5, 6년간 계속 금리가 하락하는 것밖에 보지 않았었죠. 이제 바닥을 찍고 금리도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긴 한데 불과 이제 뭐 앞으로 뭐 많아봐야 0.5포인트에서 뭐 정말 많아봐야 0.75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2번 내지 뭐 3번 정도의 금리 인상 정도 수준이 남아 있다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요. 우리가 그 금리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이렇게 높은 고이율을 또는 고이자를 내보신 적이 사실 그렇게 크게 많이 없으실 겁니다. 현재 20대 또는 정말 영끌해서 집을 샀었던 뭐 30대, 40대 분들도 이렇게 높은 고이자를 내셨던 부분들이 없었을 건데 이 부분 저는 충분히 적응기가 거쳐야만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충분히 앞으로 저는 길게 보면 내년 뭐 한 내년 한 봄 시즌 정도 상반기 정도 시즌이 좀 지나면 그런 금리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적응기가 거쳐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락 장세 나타나려면 정말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공급 정책들이 있어야만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뭐 환율도 올라가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건축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모멘텀이 상당히 크게 작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땅값도 올랐고요. 자재값도 많이 오른 상태이다 보니까 사실 공급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장이라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방향적인 부분들이 공급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 현실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공급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겪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금리 인상이 있다라고 하지만 공급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받쳐주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사실 이 근본적인 해결 자체가 사실 될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오늘은 모아타운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왜 모아타운을 말씀을 드리냐면 결과적으로 서울시 안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의 재개발, 재건축들이 걸려있는 법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타파가 돼야만 본격적으로 이런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수월하게,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 서울시장 분께서도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런 패러다임으로 공급에 대한 정책을 우회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공급의 새로운 방향이고요. 이 현 시장 자체가 가려고 하는 방향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아타운을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물론 이 모아타운도 재개발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물론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적은 금액 또는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때 또는 높은 이런 프리미엄이 붙지 않았을 때 우리가 조금 미리 알고 투자를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자, 그래서 모아타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붙어있는 다가구 그리고 다세대. 이렇게 다가구 다세대가 많은 지역들 있죠. 특히나 연립 다세대가 많은 지역들.
사실 이런 지역들이 재개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워낙에 이해관계가 많고 충돌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뭐 상가주택, 다가구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나 토지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특히나 조금 반대 여론이 상당히 심하기도 하죠.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런 곳에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정비 모델입니다. 뭐 일종의 재개발 사업과 소규모 정비 사업처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느냐. 일단은 대지 면적이 1,500제곱 이상, 약 한 500평 정도 좀 안 되죠. 자, 이상 확보가 되면은 추진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이 법전 요건이 상당히 완화가 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절차상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추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1,500제곱, 약 500평이 정도가 안 되는 그런 면적에서 10만 제곱 정도 사이즈의 그런 대규모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추진위원회의 설립이 생략이 되기 때문에 속도가 상당히 빠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규모 정비 사업, 특히나 가로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죠. 바로 주민들의 이런 기반 시설입니다. 이런 기반 시설이 다 확충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한두 동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소규모 정비 사업 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등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가장 빠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모아타운 사업이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화면에서 이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번 이제 번동이 이렇게 지금 이제 모아타운으로 1차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앞으로의 청사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블럭 단위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 갖추고 있는 도로들은 그대로 살릴 예정이기도 하고요. 주차장 부분들은 다 지하로 구성이 될 예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소규모 정비 사업들이 뭉쳐서 소규모 뉴타운이 되는 그런 형태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모아타운 소규모 뉴타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정 요건을 일단 알아봐야 되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지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에서 10만 제곱미터 이내 지역이 가능하고요. 자, 노후도 20년 이상 된 건물, 이런 건물들이 57% 이상 진행이 된 지역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굉장히 완화가 된 부분이에요. 과거에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한 70% 이상을 진행이 되어야만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법전 요건이 갖춰지게 되는 것들인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약 대략 한 절반 정도 수준만 일단적으로 노후도가 갖춰지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모아주택 사업 시행 예정지 이 2개소 이상의 토지 등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 면적의 총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자, 소유자들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시행을 위해서 설립이 된 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이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한다면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조그만 블럭 사업이에요. 조그만 블럭 사업들이 뭉쳐서 하나의 뉴타운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 이 오세훈 서울시장분께서도 빠르게 진행하려는 겁니다. 아직도 서울에는 그렇게 오래된 연립 다세대가 많고 저층 주거지가 많은데 그런 지역들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반대파와 찬성파가 상당히 대립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일반 재개발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찬성과 반대로 여론으로 인해서 사실 끌어도 되지 않은 4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충분히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생략을 한다라는 부분들도 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빠른 그런 기간적인 장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모아타운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서는 이렇게 소규모 정비 사업이 진행이 돼 있는 한두 동짜리 또는 두세 동짜리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아파트들이 이렇게 블럭으로 뭉쳐서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아타운의 장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 서울시장 염원이 담긴 서울의 도시정비 뉴 플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정책적으로 많은 힘을 싣고 있는 그런 뉴 플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속통합기획도 현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신속통합기획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반대파도 많고 무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속 통합 계획이나 또는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그런 저층 주거지의 변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왜? 법정 요건이 상당히 크게 완화가 됐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가로정비 사업, 특히나 이 가로정비 사업은 소규모 정비 사업이다 보니까 뭐 한 동도 나올 수 있고요. 두 동, 세 동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나홀로 아파트 같은 느낌의 가로정비 사업의 단점을 해소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소가 되느냐. 자, 보통 보면은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죠. 그런 주차장 부분들도 충분히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단지 안에 어린이집이라든지 또는 소형 도서관 또는 내부 안에 공원 그리고 단지 내 커뮤니티 이런 부분들의 구축이 가능하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기간의 2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시간이 단축도 가능하다는 점이 이 모아타운이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크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이 모아타운이라는 것은 시범 사업이 이제 21개소가 선정이 됐고 추가적인 공모를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9개소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눈으로 보지 않고 있는 그런 재개발 사업, 재정비 사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개발 사업하면은 일반적으로 투자하실 때 기본적으로 한 10년 정도는 기다려야 돼. 또 길게 보면 한 12, 3년 정도까지도 걸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투자하시죠. 하지만 모아타운은 일단적으로 진행이 되면 기간적으로 4년에서 6년 정도만 예상하시면 된다는 거죠. 기존에 걸렸던 8년에서 12년에서 4년에서 16년으로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기간적으로도 아파트를 이제 좀 가지고 싶어 하신 분들, 신규 아파트를 가지고 싶어 하신 분들은 절반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도 충분히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기간적인 장점이 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그 이유가 보통 일반적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요. 조합 추진위가 승인이 되는데 이 조합 추진위 승인 부분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 구간만 하더라도 보통 뭐 조합 설립 인가와 그리고 뭐 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요 승인 넘어가는 구간만 하더라도 한 2, 3년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적으로 생략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적으로 한 2, 3년 정도 줄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가 관리 처분 단계와 같이 포함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 인가 다음에 관리 처분 인가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 2년에서 많게는 한 3년 정도가 줄어들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특히나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짧게는 4년에서 정말 길어봐야 한 6년 정도면 충분히 실행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모아타운 우리가 투자하실 때 정말 이렇게 좋은 사업, 빠르고 좋은 사업,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15층 이상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것을 투자하시기 전에 우리가 정말 법정 요건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이 알고 투자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준인데요. 권리 산정일 기준이 사실 재개발, 재정비 사업을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느냐 또는 안 되느냐를 판가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잘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모아타운 시범 사업지 21개소 발표된 거 있죠. 시범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월 20일 기준으로 착공 신고 기준을 넘어서야만 하는 거고요. 1월 20일 이전에 착공 신고를 득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2022년도 공모에서 선정된 후보지들 있죠. 요거는 2022년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착공 신고를 득해야만 하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권리 산정일까지 착공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2022년도 추가 공모의 경우에는 권리 산정일을 재고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공모하는 부분에서는 권리 산정일을 꼭 필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섯 번째,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특례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서 이게 중요합니다. 2022년도 8월 4일 이후에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은 다 포함입니다. 이 내 서울 안에 위치하고 있는 가로정비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재개발 정비 사업도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은 다 포함됩니다. 8월 4일 이후에 진행되는 것들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모아타운에 대한 부분들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얘기보다 사실 더 중요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요 정도 안에서만 알짜배기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요 모아타운 또는 재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중요한 시장이 됐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이 현재 이 부동산 시장에 이런 혹한기 이런 부분들이 좀 지나는 시장, 지나는 시간 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났을 때 또다시 부동산은 신축의 바람이 불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제가 앞에서 오프닝 때 말씀드렸죠. 공급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해결이 지금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모아타운이든 재개발 사업이든 현재 이 현 정부 자체가 바라는 것이 바로 이런 빠르고 또 신속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재개발 재정비 사업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자, 우리가 미리 어떤 부분들을 준비하셔야 될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서울시장의 오세훈 시장이 특히나 중점적으로 실행하려고 하는 것이 모아타운인 이 사업인 만큼 오늘 이 미래 가치에 대해서도 기대가 되고 개념부터 유의할 점까지 우리 이사님께서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나갈 무렵에 우리 이사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조금 공부도 해보고 상담도 받아볼 수 있는 세미나 자리 설명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모아타운 사업과 그 수혜가 기대되는 두 지역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노후도라고 하는 부분들, 그게 법정 요건에서는 일단 면적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노후도가 맞아야만 하고요. 저층주거지 형태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지역이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기에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지역이 있죠. 모아타운뿐만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곳이 바로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입지적으로 보자면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고요. 좌우로 서울 세종이 완성이 될 것이고 서울 외곽도 완성이 지금 현재 이용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현재 5호선이 있지만 앞으로 9호선의 연장선의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한강 라인이면서 올림픽대로 라인 등등도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권역입니다. 주변에 새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 보이시죠? 이렇게 주변이 점점 연립 다세대, 다가구 이런 형태들의 빌라 단지들에서 이렇게 새 아파트로 점점 탈바꿈이 돼가고 있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자, 이런 곳에서 바로 개발의 압력이 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개발이 덜 된 곳들, 이런 지역들은 특히나 모아타운이라든지 또는 소규모 정비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 역세권 시프트 등등 모든 어떠한 재개발 사업이든 재정비 사업이든 다 갖다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덕동이라고 하는 그 강동구라고 하는 지역은 물론 도로망 또는 철도망 라인들 그리고 도로망들이 워낙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도심 안으로의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난 그런 직지 근접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고덕동 라인 안에서도 뭐 고덕 2-1지구와 1지구, 2-2지구 라인들이 있는데 제가 저렇게 빨갛게 표시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저 지역이 유망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2-1지구와 1지구에 비해서 상업시설 라인들이 상당히 부족한 그리고 없는 지역입니다. 다가구 라인들이 많고 연립이 상당히 많은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업시설들이 많은 그런 명도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들을 띄지 않고 있는 지역이 바로 2-2지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2-2지구 앞에 바로 9호선이 완성이 되고요. 길 건너편 라인으로 고덕 비지밸리가 완성이 되면서 바로 직주 근접성이 아니라 직주 혼합형이라는 거죠. 이런 지역은 사실 서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곳은 특별히 유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노후도, 연면적, 과소 필지 많고요. 접도율도 상당히 높고요. 호수 밀도, 가감점, 주차난, 노후도, 재위험 지역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고덕 2-2지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덕동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지역으로 보실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강변 라인으로 이렇게 초고층화 예정이 되어 있는 서울시의 기본계획도 발표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고덕 비지밸리 바로 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지역 안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일자리가 완성이 될 예정이고요.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 필두로 해서 약 150여 개의 기업들이 바로 이 지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케아까지도 포함이 될 것이고요. 자, 9호선.
지금 현재 3단계까지 완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4단계 작년 12월 30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샘터 공원역이 2-2지구 앞에 정착하게 될 것이고요. 업무지, 그리고 9호선의 힘, 그리고 재개발, 재정비까지 가능한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 자,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 4억 7천 정도에서 4억 7,500 정도의 1.5룸 대형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분 또한 6평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 이렇게 유망한 지역에 2억 1천만 원 가지고 전세 안고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은 3천에 약 120만 원 정도 대출 가능하시다면 2억 2천 정도에서 한 2억 3,500 정도면 월세 투자도 걱정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물건 다세대 주택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이 지역, 이 물건에 관해서 궁금증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요.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움 드릴게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94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찬찬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물건이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사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바로 두 번째 지역은 창동입니다. 창동은 기본적으로 7광역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고 지금 현재 더블 역세권 자리이면서 앞으로 쿼드러플 역세권이 될 수가 있는 동부권의 거의 가장 유일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보셔야만 해요. 내가 투자자라면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에 가장 많은 변화가 될 수 있는 지역들을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겠죠. 알아두신다면 그 지역에 가장 좋은 적절한 타이밍에 투자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창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화의 시기에 지금 올라타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정말 수많은 개발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동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서울 안에서 동북부 라인이다 보니까 조금은 외곽에 치우쳐 있긴 합니다만 이 지역 앞으로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입지와 그리고 추가적인 여러 가지 개발들을 들어보신다면 이 지역은 앞으로 서울의 중심부 라인으로 충분히 도달도 빠르지만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수익이 큰 부분으로 예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창동역과 노원역 주변으로 대규모의 개발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유통산업시설이라든지 또는 R&D 연구단지, 바이오 등등 여러 가지의 이런 직주 근접성을 갖추게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문화, 산업시설들도 이 안으로 대폭 집약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동 지역은 주변으로 여러 가지 개발들도 있지만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대폭적으로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정말 수많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 보시죠. 이런 지역들이 노후도가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빨가면 빨갈수록 노후도가 점점 많이 진행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지역도 창동역 주변으로 5분 거리 이내를 보신다면은 빨간색으로 많이 펼쳐져 있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지역으로는 아레나뿐만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 동북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아레나, 과학관, 미술관, 그리고 복합 환승센터, 문화산업단지, 복합문화유통센터 등등 이렇게 다양한 일자리뿐만 아니라 유동인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폭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개발 호재로 상당히 창동이 많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매스컴과 미디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도봉면허 시험장 부지라든지 창동 차량기지 이전을 통해서 이 안에 R&D와 그리고 그런 병원, 대규모 병원 이런 부분 시설들이 들어올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삶의 질도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자, 그리고 GTX 신호선 그리고 KTX까지도 창동역으로 정차할 예정이다 보니까 앞으로 창동역은 GTX 신호선을 이용한다면 삼성역이라든지 또는 양재 그리고 수원 라인들까지도 10분에서 30분대 이내로 도달이 가능하다는 거. 중요한 포인트는 창동에서부터 삼성까지 20분대 이내로 즉 한 10분대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동부간선도로와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라든지 또는 중랑천 개발을 통해서 삶의 질 또는 교통에 충분한 호재들도
만나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창동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자,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 여기는 3룸이에요. 방 3칸짜리인데 서울의 웬만한 지역대의 투룸보다도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4억 1천에서 4억 4천 정도.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 한 4천에서 6천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 5천만 원에 110 정도 예상이 됩니다. 대출 가능하시다면 1억 8천에서 2억 원 정도 초반대 금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창동 지역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현재 투자했을 때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물건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가 물건에 관련한 궁금증 고민은요. 하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움 드릴 거고요.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부동산 온에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제공해 드리고 있지만 실제 부동산에 대한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